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FOMC를 앞두고 현재 투자자들의 상황과 내년을 앞두고 각 기관에서 발표한 좋은 주식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어제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올라감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고 관망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가 변동성 위험이 여전하고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나스닥도 다시 고점 대비 4.1%나 하락했으며 최근 중소형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하락이 더 컸을 거라 생각합니다. 러셀은 고점 대비 11%나 하락했습니다. 이럴 때 좋은 성장주들을 조금씩 매수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에는 중소형 주들이 상승할 장으로 예상하기 때문이죠. 오미크론 관련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오미크론 관련 첫 사망자가 발생했고 중국에서는 오미크론 첫 감염 환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뉴스로 인해 여행주들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화이자는 이번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이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다는 이스라엘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오늘 화이자가 4%가량 올랐습니다. UBS는 화이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사양했습니다. 또한 화이자가 제약사 아레나 파마슈티컬스를 67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보시면 델타항공, 크루즈 기업인 카니발, 미국 카지노 기업인 라스베이거스 샌즈와 같이 리오프닝 주식들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어제 풀이장의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다는 호재로 인해 상승하고 있었으나 오미크론 이슈와 FOMC 회의를 앞두고 5%가량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편입보다 현재 시장 변동성이 더 큰 이슈로 작용한 듯합니다. CNBC에서 선정한 내년 가장 유망한 전기차 자율주행 수혜 주식은 다나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본 주식인데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차량용 장비를 만드는 업체라고 합니다. 왼쪽 표에 따르면 바이레이팅이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다나는 24%가 더 상승 가능하다고 애널리스트는 평가했습니다. 찾아보니 현재 주가도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실적을 쌓아가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매출에 비해 그리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PER은 동일 섹터보다도 낮으며 지표들도 괜찮아 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분석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 외에 우버나 리프트, GM도 있고 플러그 파워랑 차지 포인트도 있습니다. 어제 전체적인 시장을 봐보겠습니다. 빅테크는 대부분 하락했지만 페이스북이 유일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메타 플랫폼은 호라이즌 월드 오픈 소식에 힘을 받아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도비도 어제 같은 장에서 잘 버텨주고 있고 오미크론으로 인해 헬스케어 산업들이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JP모건이 2022년에 선택한 최고의 주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JP모건이 발표한 2022년 토픽 주식입니다. 가치주, 성장주, 내년 주가 반등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종목 중에서는 가치주의 퀄컴이 있고 성장주의 아마존, 애플, 디즈니, 그리고 마음 아픈 주식 페이팔도 있네요. 이렇게 각 기관들에서 페이팔에 대해 좋은 투자 의견을 내주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렇게 각 기관들에서 내년 시장 전망 및 선호 주식들을 분석해서 리포트하니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JP모건은 애플을 2022년 최고 선호 주식으로 선택하며 타겟 주가를 180달러에서 21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로 인해 장중에는 180달러까지 올라갔지만 FOMC 회의를 앞두고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내년 초에 출시될 아이폰 SE가 5G 시장에서 아이폰 점유율을 높일 것이라고 JP모건은 예상했습니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200달러까지 올렸습니다. 아이폰의 인기는 물론 내년 6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AR 글래스가 매출 강세를 이끌어서 애플 시총이 3조 달러에 진입할 것이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급망 혼란이 완화되고 있는 점도 투자자들이 애플에 대한 호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웨드부시의 분석가 댄 아이브스는 애플 시총이 3조 5천억 달러까지 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현재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애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듯합니다. 정작 AR 글래스 발표 당일이 되면 주가는 상승보다는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투자회사 베런스도 3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애플이 광적인 고객 충성도를 가진 데다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친화적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오래 보유할 기술주를 찾는다면 애플이 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역시나 최근 투자자들은 애플을 안전자산, 즉 디지털 금으로 생각하여 조정장에서도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퀄컴 또한 JP모건이 선정한 2022년 최고 선호 주식입니다. 반도체 업체들 중 거의 유일하게 공급망 이슈에 영향이 없는 회사였기에 3분기 실적 발표 후 급등했습니다. 퀄컴은 휴대폰 칩은 물론이고 PC,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 인터넷 칩 등의 사업 다각화에 따라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5G 통신이 점점 더 활성화됨에 따라 통신칩 사용량은 늘어날 것이고 퀄컴은 그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퀄컴이 플러스에 머물다가 장 끝에 가서 소폭 하락했는데 장중에는 반도체 주식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하며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 제가 장기 투자 종목으로 130에서 140달러 부근에서 매수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주가가 상승해도 계속 적금식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퀄컴이 자율주행 기업 비오니어를 인수한 것은 앞으로 퀄컴이 성장하기에는 좋은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JP모건이 코카콜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코카콜라가 장중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타겟 주가를 59달러에서 53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아직 코로나 이전 주가를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잡지 모터 트렌드에서 리비안의 R1T 모델을 2022년을 대표하는 트럭으로 선정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 리비안은 3.7%가량 올랐습니다. 리비안을 선택한 이유로는 최초로 출시된 전기 픽업 트럭이며 픽업 트럭 구매자들의 감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기차로서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모든 것이 새로운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경쟁자인 GMC 하머 EV와 비교하며 더 많이 운반 가능하고 디자인도 멋있으며 주행감, 승차감, 핸들링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반면 다른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테슬라와 포드는 5% 가까이, GM은 4% 넘게 떨어졌습니다. 금융회사인 키방크가 디즈니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2022년은 디즈니의 장기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는 해이며 현재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고 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수가 꾸준히 늘 것으로 보이며 향후 3년 동안 매출이 매년 15%씩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타겟 주가는 216달러로 현재보다 40%가량 상승 가능합니다. 고점 대비 25%나 하락했지만 저도 적금식으로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언젠가 끝날 것이며 디즈니도 그거에 맞춰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나이키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이번 달 말에 있을 나이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이키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특히나 나이키는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으로 제가 예전에 분석해드렸던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와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나이키의 실적 발표일은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20일입니다. 또한 어제 나이키는 가상 운동화 제조사인 RTFKT를 인수했습니다. 최근 로블록스와 협업하고 가상 운동화 제조사까지 인수하는 것을 보면 메타버스에 진심으로 투자한 듯합니다. 최근에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되는 종목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빠지는 종목도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트립닷컴과 폭스코퍼레이션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회사 모두 최근 하락세를 타고 있으며 트립닷컴 같은 경우 3.5%나 하락했습니다. 퇴출된 종목들을 보면 미래산업과는 크게 연관은 없어 보이는 회사들입니다. 반면에 이번에 새로 편입된 종목들은 전기차나 사이버 보안 등 미래에 더 발전 가능한 회사들이 추가됐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도 결국 트렌드나 미래 가치를 보고 리밸런싱을 하므로 앞으로 어떤 산업이 더 좋아질지 편입 종목을 보고 참고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